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기계 강사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9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 9입니다. 네. 여기 이제 파형, 표면 거칠기, 파상도, 결, 이런 것들 나오는데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표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표면에 여기 A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결 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쪽에서 바라볼 때 이쪽 옆쪽에서 바라볼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표면이 우리가 이제 무슨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자세하게 못 보기 때문에 하다못해 펜을 보더라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실은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얘가 미세하게 이렇게 균열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여기가 이렇게 파상도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어떤 물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볼 때 이런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실제 이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파상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표면 거칠기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쇠 막대가 되건 이제 하다못해 어떤 종이가 되건 그냥 그 표면에 거칠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거칠기가 이제 중요한 제품이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 쇠나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런 면의 거칠기를 표면에 있는 거칠기이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파상도는 이제 여기 높이 얘기하자면 여기 높이, 요 차이 이런 곳을 파상도라고 합니다. 실은 중요한 건 이 파상도보다는 이 표면 거칠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긁힘, 갈라진 틈 이런 거를 이제 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가공을 해줄 때에 또 결이 생겨요. 모든 물체는 가공을 해줄 때 결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매겨놨죠.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표면 거칠기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로 이제 정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 최대 높이 거칠기, 그리고 10점 평균 거칠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먼저 산술 평균 거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산술 평균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어 기호로는 RA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술 평균 거칠기는 이렇게 기준선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선이 있고 일정 범위를 정해서 그 사이에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제 평균을 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균의 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미크론, 마이크로미터, 1000분의 1mm 이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 높이 거칠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RY 혹은 Rmax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max가 꽉 찼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최대 높이 거칠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RZ가 아닙니다. RY예요. RY 기호를 사용한다는 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최대 높이 거칠기는 어떤 거냐면 가장 높은 거칠기의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 그 사이를 측정한 걸 최대 높이 거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딱 단어를 들어보셔도 최대 높이잖아요. 최소 높이가 아니고 최대 높이 거칠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의 거칠기를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점 평균 거칠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RZ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RY가 아니고 RZ. RY는 최대 높이 거칠기입니다. 최대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RZ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RZ는 10점 평균 거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점 평균 거칠기는 뭐냐?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개의 포인트 10개 포인트가 보이죠? 그림에서 그 10개의 포인트의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위아래 이제 거리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 평균을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기준점이, 기준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위에서 뭐 5개, 높은 쪽에서 5개, 깊은 쪽에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의 값을 측정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면의 지시기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면에 이제 면의 표현을 해줘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오는데 표면 거칠기, 뭐 제거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호로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기능사나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에 반드시 몇 문제가 등장을 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이 기계제도라는 과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기사는 예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이 모양을 꼭 한번 상기를 시키시던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빨리 이것부터 찾아서 풀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기호를 보시면은 기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알파벳은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중심선 평균 거칠기, 여기 산술 평균 거칠기 값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대 높이 거칠기와 10점 평균 거칠기에 사용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치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산술 평균 거칠기 여기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B는 이제 가공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건 여기만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컷오프 값이라는 거는 기준 길이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위치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줄무늬 방향 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 생기는 줄무늬 방향이 좀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G에는 표면 파상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F가 있는데 산술 평균 거칠기 이외에 표면 거칠기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가 좀 이가 빠져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다듬질 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듬질 여유를 여기다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네 그냥 이제 요 부분이죠. 요것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표면 거치기를 넣어줄 때 여기다가 뭐 X, 뭐 W, Y 뭐 이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만 사용을 해주게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네, 실기 시험에는 이 정도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공 방법에 이제 기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가공 방법의 이제 종류들이죠. 이제 요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가공 방법 B 부분 있죠. 지금 여기에 요 아래 페이지에 나온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이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면의 지시기호와 가공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냥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에 뭐 요걸 갖다가 쓰는 게 나오지는 않고요. 요건 또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외워주시는 거에 가깝죠.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삭 가공을 한다. 그리고 이 표시는 절삭 가공을 하고 중심선 평균 거칠기 6.3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한다.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이 그림과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밀링 가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이쪽에 보면 밀링 가공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밀링 가공을 했다고 표현을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H, 이건 쉐이퍼 가공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모양의 기호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그림 9-5에 보면은 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줄무늬 방향 기호라고 되어 있죠. 이제 책이 좀 잘못됐는데 G가 아니라 D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G가 아니라 D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호가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딱 보면 좀 느낌이 오시죠? 이제 투상면에 평행한 줄무늬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직각 방향으로 줄무늬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교차하는 방향, 이렇게 X 모양으로 된 걸 그대로 형상화를 해준 거예요. 실은 그림만 보고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고, 설명 보고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방향이 없이 무방향일 경우에 이렇게 M을 사용한다. 네. 그리고 동심원일 경우에는 C가 약간 이렇게 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좀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원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R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는 이제 요거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호들이 여기 표현된 것들이 좀 이제 실기 시험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철이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요철을 따내는 정도의 면이니까 뭐 이제 아주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울퉁불퉁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면은 꽤 울퉁불퉁하게 보인다 그런 거죠. 뭐 정도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가장 이제 울퉁불퉁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W 등급을 사용하는 표면 거치기 기호를 보시게 되면 이거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흔적이 남을 정도의 매우 거친 가공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꽤 거칠다는 얘기죠.
손으로 만져도 좀 느껴질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하죠. 네. 이 옆에 나온 내용들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제 X가 적용이 된 이제 표면 거치기 기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가공을 한 이후에 흔적이 약간 남을 정도로 약간 정밀하다. 요게 이제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 여기는 좀 이렇게 미세하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W부터 점점 X, Y, Z로 갈수록 점점점 고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Y를 보겠습니다.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밀한 가공면.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에 의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돼 있다. 그리고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거의 전혀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Z를 보게 되면 Z는 거의 거울면 같이 광택이 나게 초정밀 가공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W와 X, Y, Z 이런 식으로 갈 때 점점점 고와지는데, Z는 아주 거울면 같이 거의 광택이 날 정도로 곱게 가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X, Y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W 사용하는 거 정도. Z도 사용을 잘 해주시면 좋지만 실은 이제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실기 시험 볼 때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Z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확실히 이게 Z 표면 거치기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Z를 써주시면은 뭐 가점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적용 예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제가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얘기한 대로 다듬질 기호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고요. 다듬질 기호, 표면 거치기 기호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거치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요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요게 이제 점점점 갈수록 고와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듬질 기호를 기입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렇게 면에 이런 식으로 그냥 V자로 이렇게 기호를 넣어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넣어줘야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호가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가공 방법, 밀링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알파벳의 방향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면 거치기는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지만 알파벳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 실기 공부할 때도 헷갈릴 때 요거를 보고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벳의 방향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A가 점점점 기울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부터 A가 다시 똑바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가 여기 지금 똑같이 생겼죠. 이 두 개가 여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입력될 때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
이 방향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가면은 되겠습니다. A가 뒤집어졌다 그래서 뭐 요거랑 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좌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표현하기가 편하죠. 상하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Y나 Z라든가 그런 거는 좀 다르게 해야죠. 자, 이제 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을 할 때 표면 거칠기를 이제 넣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 거칠기에 이제 값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이런 값을. 이게 이제 그 어떤 요것이 의미하는 게 요 표면 거칠기의 의미가 요런 거다, 요런 가공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요 기호가 전체가 다 이제 요걸 의미해 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어주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서 공부하셨을 때 도면이 있으면 이게 표제란이 있거든요. 표제란 위에 내용을 주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 주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기호를 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실기를 시험을 보실 때 이 내용을 이제 넣어주게 되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호를 간략하게 기입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편하죠. 보시면 이 기호가 그냥 가공 기호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전면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거랑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게 특수하게 이 두 가지 1.6과 0.2가 적용된 곳 외에는 전부 6.3으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해준 거죠. 전체를 다 동일하게 다듬질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특수하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안 그려줬다. 아니면 이제 이거를 안 그려주거나 요거를 표현해주지 않거나 이것만 그려놓는 거죠. 이렇게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도면을 이제 보면서 가공을 할 때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걸 왜 써줬을까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괜히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의사소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걸 넣어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요게 없다 그러면 아니 넣어주려고 했던 건가? 안 지운 건가? 자꾸 헷갈리게 되죠. 그럼 가공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에 빨리 가공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인건비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절약이 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도의 위쪽 알기 쉬운 곳에 기입을 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공통이 아닌 기호 이게 이제 공통이 아닌 기호죠.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서는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글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운 거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상도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되는데 기호는 한 지정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투상도 위, 보통 정면도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한 지정면에 대하여 2개소 이상을 기입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한 지정면에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정면도잖아요. 정면도고 이게 우측면도인데 정면도에 대부분 이렇게 기입을 해놨죠.
이게 훨씬 보기가 좋다는 거죠. 여기 이제 분리해서 기입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실기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기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내야 되지만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감점을 받지 않고 채점관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에도 나와 있지만 치수를 기입할 때라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면도에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보기 좋아야 됩니다. 네. 너무 보기가 복잡하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은 실제 현장에 가서도 이제 설계를 한 사람이 욕을 많이 먹게 돼요. 명심해 주셔가지고 보기 좋게 간편하게 한 곳에 모아서 치수가 됐든 이렇게 다듬질 기호, 표면 거치기가 됐든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기계제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